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요. 이번 트럼프의 방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씩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 골라주세요. 저 할머니 안아주신 그 위안부 할머니 있죠. 그 자체가 기획력 그리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좋았어요. 명종님은요? 저는 트럼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통 군악대들이 영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가 행렬이 지나갈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장수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듯이 아까 그 캐딜락 원을 호위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 장면 보고 아, 정말 멋있다. 예, 좀 뭔가 폼 난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예. 진짜 이게 뭐 영국 왕실 부럽지 않은 전 세계 어디에나 예. 내다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예. 의전 행사 예. 같아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저는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항상 미국의 연예인, 비즈니스맨 이런 걸로 봤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역시 저한테는 그냥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와서 원래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많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샤이니의 민호랑 같이 있는데 이제 이걸 뭐 보도들은 급식 외교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짤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뒤에 멜라니가 있다고 멜라니아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그 누구야 하고 했는데 그 가르쳐준 여자애가 그 뒤에 이민호가 다시 오니까 이민호를 보고 애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봐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자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멜라니아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민호를 보고 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로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샤이니 팬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카가 주로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멜라니아가 많이 좀 이렇게 위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뒤로 밀려났다고 해야 되나? 멜라니아가 잘 안 나서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방카가 멜라니아의 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양반이 완전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야 정말 제대로 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예, 예. 되게 표정이 그리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뭐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네,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어쨌건 이제 뭐 약간 양념 좀 한번 쳐봤고요. 방송은 오늘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선언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국회에 선언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이렇게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과당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당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나갔다 뭐 예,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예.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외교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그리고 이제 뭐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을 위한 기지지 미국을 위한 기지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예. FTA 가이라고 김현정 교섭본부장하고 악수할 때는 좀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게 하면서 당신이 FTA 담당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FTA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자기 나라 무기 판매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 설린 관계와 이게 이런 거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펜 패싱하고 트럼프랑 직거래하고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이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오.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음.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네.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높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 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아, 네.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좋은 보면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거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트럼프 와서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있었고 뭐 환영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더 이익이냐. 이쪽도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이익일 수 있는데 양쪽을 택일해야 됐을 때 1%라도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국정원 같은 걸 이용해서 온갖 사찰하고 온갖 공작질하던 정부가 자기네 지지를 올리려고 미국에 뭘 퍼주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에 있던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원래 순수해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도 써먹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좋아서 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방송으로서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다가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트럼프 요리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의 외교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라는 이미 천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거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에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여기까지 하면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군사력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은 가져오기로 트럼프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용수 할머니예요. 아까도 여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보시기에 트럼프가 약간 떨떠름했다고 느끼세요? 멍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인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그 정도 계산만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속을 잘 모르니까 한번 의견 네, 한번 들어보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뒤에서 실무진들 간의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뭐 홍준표도 나왔잖아요. 홍준표도 나왔고 그러면 누구 이렇게 와 있다. 저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미리 조율도 돼 있고 조율하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들이밀어서 포옹하게 하는 건 결례거든요. 허그한 사람이 유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 예. 네. 그러니까 허그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허그하고 나서 이제 그걸 따라해서 했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이방카한테 지금 한 550억 밀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배를 준 거잖아요. 우리 위안부에 준 거에 비해서. 자기 딸이 일본에 가서 그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그건 아닐 트럼프를 것 같아. 너무 사람으로 본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국가 수반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 거는 100% 전술적이고 전략적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을 했다는 것은 미리 이거는 준비된 거예요. 그건 그렇죠. 당연히 네. 준비된 거고 모두하고 다 악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악수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들이 선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문제는 트럼프 의중은 하나도 안 중요하지. 어떤 사진이 찍혔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이방카와 아베 그 뭐 돈 받은 거 지원해준 거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우리가 느끼기엔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아베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으면서도 미국의 비호 아래 위안부 문제 같은 걸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원 안 하겠다고 트럼프가 틀어버렸어. 그래서 제1지원국이 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안부 뭐 관련한 이런 네. 것들이 세계 문화유산 같은 게 선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형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위안부 할머니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사실 이용수 할머니는 얼굴급이시잖아요. 네. 이분을 만나게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진 찍혔다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느끼는 그 뭐랄까 불안감? 당황함, 예, 불안함. 불안함은 아닐 것 같고 당황스러움. 어. 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한미일 동맹은 안 한다, 아니다라고 말한 그 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을 한번 샘플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은 그냥 패싱, 요 느낌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일본과 군사동맹 아니다. 우리는 일본과 동맹 아니다.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한일 정보협정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태도를 보낸 거예요.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맺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일본 자위대를 군인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 자위대는 네. 군대가 아니거든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군대로 인정을 해버리는 결과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교과서 폐기됐죠. 예. 그리고 하늘 위안부 합의 안 돼. 그 불가역적 협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선 그었잖아요. 지금 연장성상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로 언급할 바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 같습니다. 독도새우. 재밌었어요. 그러면 일본을 향해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선택사항이잖아요. 어떤 색깔로 누구를 그 자리에 세우느냐인데 위안부 할머니가 청와대 25년 만에 국빈으로 온 미국 대통령한테 바로 허그를 시킬 정도면 청와대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거제도에도 있을 거고 새우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독도 새우를 잡아다가 밥상에 올렸다고 하는 거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본 자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필이면은 이 닭새우죠. 이 그 독도새우라고 불린 게 닭새우인데 닭새우가 하필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닭새우가 네, 이제 실제로 닭벼슬처럼 애가 네. 생겼다고 그래서 그 닭새우인데 몸집이 굉장히 커서 그 굉장히 오도독하고 살도 맛있어요, 진짜. 이게 트럼프가 일본에서도 아베가 닭새우를 트럼프한테 대접을 했어요. 아. 이미 일본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닭새우를 대접을 하면서 이거를 독도새우라는 거를 싹 바람을 넣은 거예요. 아, 그 근방에서 잡았으니까요. 이게 독도에서 잡은 거예요. 그 그 근처에서. 닭새우가 그 바위 틈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360년 된 치간장? 아, 시간장. 네, 그 같이 했는데 360년이면 사실 미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된 간장인 거죠. 그 일본 언론의 반응인데요. 산케이 신문하고 교도통신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케이 신문입니다. 미국 정상을 환대하는 자리에 일본과의 분쟁의 씨앗을 들고 나왔다. 교도통신. 자국 주장을 선전하는 장이 돼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 엄청 불편한 거야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얘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일본 저편 패싱 하고 싶은 느낌이 좀 드는 모양이에요.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착해만 보이는데 한 번 꽂힌 쪽에는 굉장히 정을 오랫동안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면은. 일본 애들은 위안부 협상이나 등등에 있어갖고 노골적으로 지금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고 미국,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은 일본 애들이 거의 코너에 몰렸고요. 지금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자 언론의 반응에 보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베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가 트럼프하고 더 친하다. 뭐 이런 어린애 같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아베는 트럼프하고 친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또 아베보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해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근데 문 대통령은 아베하고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북핵을 컨트롤하면 트럼프는 세계의 유능한 리더가 될 겁니다. 놓여진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북핵을 컨트롤할 때는 일본과 친한 것보다는 한국과 친한 게 더 좋아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한국의 위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처럼 보이죠. 객관적으로도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놈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세계 국제 무대 같은 데서 영향력은 더 크거나 경제 규모는 더 클 수는 있는데 세계적인 위치로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국, 대한민국이 훨씬 더 미국한테는 더 중요하죠. 중요하게 보일 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어떤 국제적 위상이 딱 자리매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진짜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진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번 며칠 전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드 관련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나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관련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결과를 딱 내고 합의를 딱 보는 순간 그 이면에는 미국도 이미 다 합의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은 따라가는 형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베가 트럼프한테 당한 것처럼 미국의 노예적인 입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노예적이 아니라 노예던데요.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역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네.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진주만 공습하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핵폭탄까지 맞은 유일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개 노릇을 자청해 왔던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벗겨내고 싶어하는 멍해가 위안부 같은 거잖아요. 이건 위안부는 그 당시에 돌출된 어떤 사안도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밖에 안 되는 그때 그게 사안이 돌출되기 시작해서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정말 비인륜적인 게 하나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는 그런 걸 잘 이용해 먹는 장사꾼인 것 같고.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뭐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네,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어. 사람들이 맞아요,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어쨌건 이제 뭐 약간 양념 좀 한번 쳐봤고요. 방송은 오늘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놀래는 거야. 네. 그래서 뒤를 돌아봐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뒤를 돌아보자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멜라니아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민호를 보고 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로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샤이니 팬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카가 주로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멜라니아가 많이 좀 이렇게 위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뒤로 밀려났다고 해야 되나? 멜라니아가 잘 안 나서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 사실 이방카가 멜라니아의 딸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 양반이 완전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맞아요. 여기 와서야 정말 예, 제대로 한 것 그리고 같아요. 항상 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그리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이요. 이번 트럼프의 방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 가지씩만 지금 떠오르는 걸로 골라주세요. 전 할머니 안아주신 그 위안부 할머니 있죠. 그 자체가 기획력 그리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보여져서 좋았어요. 명종님은요? 저는 트럼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통 군악대들이 영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가 행렬이 지나갈 때 옛날 조선시대 때 군인들이 장수들이 이렇게 호위하면서 가듯이 아까 그 캐딜락 원을 호위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 장면 보고 정말 멋있다. 예, 좀 뭔가 폼 난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예. 진짜 이게 뭐 영국 왕실 부럽지 않은 전 세계 어디에나 예. 내다놔도 진짜. 빠지지 않는 예. 의전 행사 예. 같아요. 그래서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저는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항상 미국의 연예인, 비즈니스맨 이런 걸로 봤었기 때문에 멜라니아 역시 저한테는 그냥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멜라니아가 와서 원래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많이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샤이니의 민호랑 같이 있는데 이제 이걸 뭐 보도들은 급식 외교라고 해가지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짤방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뒤에 멜라니가 있다고 멜라니아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그 누구야 하고 했는데 그 가르쳐준 여자애가 그 뒤에 이민호가 다시 오니까 이민호를 보고 애가 너무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국회에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과당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당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나갔다 뭐 예,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예.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